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를 2023년 4월부터 30년에 걸쳐 수심 13m 파이프라인을 통해 1km 떨어진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을 확정한 후 2022년 4월 25일부터 해저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완전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인간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는 삼중 수소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입니다. 1956년 구마모토 현의 미나마타시에서 메탈 수은이 포함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미나마타병, 또한 카드뮴이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되는 이타이타병, 자국민의 고통과 불행을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젠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려는 후한무치하고 가난무도한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특히 여수시 수산업 붕괴와 관광산업 침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해양 및 육상 생태계를 점차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즉,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이라는 한 분야가 아닌 농축산 분야와 식수 등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과 나아가 도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우리들을 포함한 후손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안정성 검사 및 피해 예측과 구체적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을 포함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리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한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3호기 수속 폭발에 따른 원전 사고 오염수를 132.4만 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보관 가능 총량인 137만 톤에 도달함에 따라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채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정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 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즉각 처리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민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하나, 여수시는 우리시 수산업 붕괴를 포함한 전 산업 피해와 식수까지도 오염이 확실시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서울대학교 병원 강건욱 회계학과 교수님의
그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방사능은 어떤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띄었다. 그 이제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사선은 이제 거기서 나온 방사선을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질 자체가 방사선을 내면 방사능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으면 실제로 우리 몸이 피폭되는 건 방사능을 피폭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방사선의 피폭이 되는 것이죠. 이 방사능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에너지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보통 밀리시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밀리시버트가 보통 한 우리 사람이 이제 죽는 정도가 되려 그러면 한 5,000 밀리시버트 정도가 돼야 사람이 반치사량이라 절반이 죽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아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암 발병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농도는 어느 정도냐면 100 밀리시버트입니다. 저희가 제주도를 같이 수산발전 연구회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김철민 의원님이 이제 대표 의원으로 계셔서 같이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질의를 해보니 나름의 대책을 좀 세우고 있던데 어째 이번에 박여수가 만약에 나갔을 때 어떤 피해가 예측이 되고 피해에 대한 환산이랄지 그리고 피해되는 분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수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는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는 그 지구의 문명이 그 생겨난 이래 이러한 사고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제주도 같은 경우나 그러면은 현재 2022년 8월부터 그 대응 단계 4단계를 운영 중에서 현재 2단계 주의 단계에서 이제 그 상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 수협회 같은 경우라면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라면은 그 작년 11월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계획이나 그 협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년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행정조직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 오염수라는 방류가 이런 방류라는 비극이 만일에 발생한다 그래도 우리 수산인의 아들이었던 우리 정겸의 시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실 거라고 큰 걱정은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는 2021년 기준에서 총 수산물 총액이 한 9,121억 정도 되는데 4,500억 정도를 갖다가 수산물만입니다. 수산물만 피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4,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시는 계획이나 협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 정부나 뭐 일본이나 해외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너무 먼 곳이라서 촉관을 고생해서 하셨지만 여수시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은 거라도 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수산 대표 의원님이시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